우리 아이들 집에서 수학 문제를 풀 때 혹시 이런 모습 자주 보이지 않나요? 문제가 조금만 길어지거나 처음 보는 형태의 문장제 문제가 나오면 채 1분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문제 위에 커다란 별표를 치는 모습이요. 사실 이럴 때 엄마의 마음은 참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문제집을 그렇게 많이 풀렸는데 왜 자꾸 멈출까? 답답하기도 하고 당장 힌트라도 줘야 하나 불안하셨을 건데요. 그런데 어느 날 유형만 기계적으로 외워서 풀던 아이가 그 모습을 멈추고 끙끙 앓기 시작하며 생각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쩌면 그건 진짜 생각을 시작했다는 아주 반가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가 문제 앞에서 별표를 치고 멈췄을 때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무엇이고 기계적인 가짜 공부를 끊어내고 진짜 실력을 어떻게 빚어주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주변을 보면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유형 문제집을 몇 권이나 끝냈는데 왜 문장제 문제만 만나면 자꾸 별표를 칠까? 이유는 생각보다 좀 단순합니다. 아이가 수학을 많이 풀기는 했지만 진짜 공부를 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집을 많이 풀고 빨리 푸는 것을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생각이요. 유형을 외워서 대충 눈치껏 숫자를 대입해 푸는 방식은 조금만 문장이 길어지거나 조건이 꼬여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기계적인 학습으로는 문제 속에 숨겨진 상황을 스스로 읽어내는 힘을 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공부하던 아이가 숫자 조합만으로 풀리지 않는 문장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연필을 멈추고 막히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이가 연필을 멈추고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는 30분. 엄마 눈에는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그건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 30분 동안 아이의 뇌 속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누군가의 설명을 들을 때는 아이의 뇌는 편안하게 쉽니다. 눈으로 구경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안 풀리는 문제를 붙잡고 이렇게 해결하면 될까? 저렇게 해결하면 될까? 하고 끙끙 앓는 그 시간이야말로 가짜 공부의 구멍을 메우고 자기만의 생각을 빚어내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만든 출제자가 숨겨놓은 보물 같은 단서를 스스로 숨바꼭질하듯 찾아나가는 치열한 과정인 거죠. 이 멈춤의 시간을 견뎌본 아이들은 결국 고학년이 되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진짜 생각의 근육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30분의 멈춤 속에서 아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해야 할까요? 생각의 근육을 기른다는 건 멍하니 시간만 보내는 건 아닙니다. 이 멈춤의 시간 동안 문제 속에 숨겨진 단서를 스스로 빚어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초등 문제는 단순히 숫자들을 눈치껏 더하고 빼는 게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 담긴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고 구조를 읽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화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남의 것의 절반을 먹고 또 그 남은 것의 몇 분의 몇을 남겼다와 같은 문제를 만나면 아이들의 머릿속은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기계적으로 숫자만 보던 아이들은 어떤 숫자를 더해야 할지 몰라 포기하는 거죠. 바로 이때 30분 동안 멈춰서서 해야 하는 진짜 공부가 있습니다. 문제를 천천히 끊어 읽으면서 조건을 하나씩 정리하는 연습. 문장 속에서 보물찾기 하듯 단서에 밑줄을 긋고 전체에서 이만큼이 먼저 빠져나간 거구나 하고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 이것이 30분의 멈춤을 실력으로 바꾸는 진짜 공부입니다. 자, 이때 집에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답답해 한다고 해서 이거랑 저거랑 더하면 되는 거잖아 하고 답을 주는 힌트는 주지 마세요. 그건 아이의 생각의 근육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엄마가 대신 빼앗아 버리는 행동이 되거든요. 대신 아이에게 생각을 이끄는 질문을 건네주세요. 말투는 아주 부드럽고 다정하게 말이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어디에 숨어 있는 거야? 여기 남은 것의 절반이라는 조건은 왜 나온 거야? 엄마한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겠어? 아이가 조건에 주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만 놓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한 문제를 30분 동안 붙잡고 있을 때 서두르거나 조급하게 재촉하지는 말아주세요. 끝까지 고민해보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라고 따뜻하게 지켜봐주는 태도가 좋습니다. 엄마의 편안한 기다림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지지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주변 아이의 진도 소식이 흔들리며 무리한 선행을 달리곤 하십니다. 하지만 선행을 아무리 멀리 나간다고 해도 지금 자기 학년의 문장제 문제 하나를 깊이 있게 뚫어내지 못한다면 그 선행은 모래성 위에 쌓은 궁정과 같습니다. 과도하게 앞서 나가는 불안한 선행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건 바로 지금 학년의 힘, 현행의 깊이입니다. 지금 학년에서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어려운 문제를 내 힘으로 끝까지 붙잡고 해결하는 뚝심이 장착이 되면 아이들은 고학년에 올라가서 아무리 낯설고 복잡한 문제를 만나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린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이의 생각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 자, 오늘부터 이 5가지는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째는 많이 푸는 양보다 한 문제를 스스로 견디는 힘이 진짜 실력이다. 두 번째는 아이가 멈춰있는 30분은 생각을 빚어내는 소중한 시간이다. 세 번째는 문장제는 숫자의 조합이 아니라 숨겨진 단서를 찾는 것이 핵심이다. 네 번째는 답을 알려주는 힌트 대신 조건에 주목하게 하는 질문을 건네주자. 다섯 번째는 무리한 선행보다 지금 학년의 심화를 깊이 있게 뚫어내는 현행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수학은 단순히 답을 빨리 찾아내는 과목은 아닙니다.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생각이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과목입니다. 아이가 문제집에 별표를 치고 멈춰설 때 그건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기계적인 풀이를 멈추고 생각을 더 깊게 빚어가기 위해 숨을 고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조급한 마음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우리 아이가 스스로 단서를 찾아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넉넉하게 기다려주세요. 그 기다림 속에서 아이는 반드시 단단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도 아이와 함께 귀한 시간을 빚어가는 모든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생각을 빚다 초등수학 연구소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